내가 하는 보고는 백업을 위해 테이프에 녹음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속기 기록을 해 내용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나는 에어럴에게 들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아직 생생히 남아있을 때 하느라 인터뷰가 끝나는 대로 즉각 보고를 했습니다. 갤러리들과 속기사에게 에어럴한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줄 때는 나 역시 조금씩 어질어질함을 느꼈습니다. 도메인의 관점에서 본 지구 역사에 대한 조망은 전혀 과장하지 않아도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이 불편한 느낌이 혼란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내가 이 이야기에 순응하고 있느라 그러는 건지 내가 이 이야기에 순응하고 있느라 그러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 마음은 안정이 되지 않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럴 수 있겠다는 믿는 마음도 있었지요. 그 이야기는 나를 믿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힘이 나게도 해주었습니다. 속기사는 내가 넘겨주는 역사 수업 내용을 기록하면서 몇 번이나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어쩌면 그녀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에어럴 말대로 구제국이 심어놓은 최면 암시와 거짓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는 거라면 아마 정신이 나가버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나는 이런 것들을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에어럴에게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어내고 인터뷰가 끝나는 즉시 속기사에게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내 임무였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석은 옆방의 갤러리들이나 필기한 것에 사본을 받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에어럴이 요청하는 책이나 자료의 목록을 옆방 요원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자료와 책을 모아다 주면 그것을 다시 에어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 혼자 있는 밤이면 에어럴은 전달받은 자료들을 읽거나 스캔하면서 휴식 시간을 보냈습니다. 갤러리들은 각자 속기록 사본을 받아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그들의 주의를 끄는 정보를 찾기 위해 검토했습니다. 아침이면 식사를 하고 나는 에어럴의 인터뷰 혹은 수업을 계속하기 위해 인터뷰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가 읽었던 책에서 논하는 우주와 지구 생명의 기원은 아주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료인으로 정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신 일은 생물학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당신에게 알려줄 이 자료의 가치를 당신은 알아보리라 나는 믿습니다. 내가 받은 책 중에 생명체 기능과 관련한 주제의 책은 거짓 기억, 정밀하지 못한 관찰, 누락된 데이터, 증명되지 않은 이론들, 그리고 미신에 기반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당신네 의사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완화하거나 치유할 목적으로 피를 뽑는 행위를 실제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빼내는 방법이었지요. 비록 그 방법이 어느 정도 통했을지 모르지만 그것 말고도 아직 많은 야만적인 행위들이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에 관한 잘못된 이론을 적용하는 것 말고도 지구, 과학자들이 저지른 많은 근본적인 실수들은 자연과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에너지와 지성의 원천으로서 이즈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지구에 일어나는 일에 개입하는 것이 도메인의 우선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에 대해 지구인들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알도록 도와줌으로써 지구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구만의 고유한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메인 통신 장교는 당신들에게 일정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었습니다. 생물학적 존재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당신 스승의 마음에서 지워진 거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에서도 지워졌습니다. 당신들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나는 생물학적 존재의 기원과 관련하여 사실에 입각한 일부 자료를 당신과 공유할 것입니다. 나는 에어럴에게 진화에 대해 언급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에어럴은 아니, 진화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베다 찬가에서 진화라는 말이 언급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다의 내용은 도메인 도처에서 수집한 민간설화, 일반적인 생각, 미신들 같은 것입니다. 이를 시가처럼 운문으로 집대성했지요. 매 문장의 진실성을 위해 절반의 진실에 역행하는 것. 그리고 상상의 이미지들의 제한과 차별을 두지 않고 베다에 융합하여 담았습니다. 진화이론에서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에너지를 자체 공급하는 원천은 존재하지 않고
무생물이나 화학적 혼합물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거나 우연적으로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물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아마 화학적 분비물이 가득한 웅덩이 속으로 전기를 방류하면 마법처럼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이 태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화이론이 옳다는 증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틀렸으니까요.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실제로 죽은 시체를 부활시켜 사람들을 약탈하며 돌아다니는 괴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폭풍우 치는 캄캄한 밤 허구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이즈비의 상상 속에서라면 몰라도 서양 과학자들 중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이런 생명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지를 깊이 고심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생물과 세포 조직의 생기를 부여하는 생명력의 원천으로서 영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완벽한 무지와 부인이 서양 의학이 실패한 유일한 원인입니다. 더욱이 진화는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화는 이즈비들의 신중한 관리 감독하에 다루어져야 하는 엄청난 양의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능계의 번식이나 가축의 품종 개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인간의 생물학적 조직이 초기 유인원의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진화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구상에서 현대의 인간 육체가 진화해 왔다는 말을 뒷받침해줄 어떤 물리적 증거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 육체가 어둑한 시간의 안개 속에서 화학적 상호작용이 낳은 태고의 진흙으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다는 생각은 당신들이 인류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구제국이 기억삭제요법으로 주입한 최면적인 거짓말일 뿐입니다. 사실상 인간 육체는 수조년 동안 우주 전역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8200년 전에 도메인 원정대가 베다찬가를 지구에 들여온 일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정대가 히말라야에 주둔하는 동안 그 지역의 몇몇 사람들에게 베다찬가를 가르치고 또 그들은 그것을 암기했습니다. 확실히 내 눈에는 당시 원정대 대원들은 그 일을 그저 순수하게 재미삼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런 일은 도메인 군사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원들에게 허가된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찬가는 히말라야 산맥 기슭의 작은 산들에서 수천 년 동안 세대의 세대를 거쳐 구전되며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고 종래는 인도 전역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이 그림 동화를 자녀 양육에 도움되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사실로 믿지 않는 것처럼 도메인의 어느 누구도 베다찬가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이즈비들만 사는 행성에서는 이런 이야기와 판타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누구든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다찬가는 인도의 제일 오래된 힌두교 경전으로 따로 한번 시간을 갖겠습니다. 씁쓸한 일이지만 베다찬가를 배운 사람들은 베다찬가를 신의 말씀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베다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은 베다의 완곡한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들을 교조적 사실로 수용하여 실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다에 담긴 철학은 무시되고 찬가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교의 실천 교리가 되었는데 특히 힌두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도메인의 장교이자 파일럿, 엔지니어인 나는 항상 매우 실용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내가 철학적 도그마나 미사여구를 내 작업 매뉴얼로 사용한다면 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려는 역사적 내용은 이즈비가 지구에 도착하기 오래전에 그리고 구제국이 권력을 잡기 오래전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사건의 바탕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역사적 내용에서 일부는 내 경험과 관련하여 다루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 나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있는 아주 큰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아카디아 재생회사라는 곳이었는데 나는 큰 규모의 공학자 집단과 함께 생명공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체를 제작해 생명체가 살지 않는 행성에 공급하는 것이었죠. 당시 그곳에는 수백만 개의 생명체가 살지 않는 행성과 함께 수백만 개의 항성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회사 말고도 다른 생물공학 연구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주하게 될 행성의 등급에 따라 생명체의 종류를 다르게 생산하는 방식으로 각 회사들은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런 연구소들은 은하계 전역에 걸쳐 방대한 카테고리의 종들을 개발하게 되었지요.
대부분의 기초적인 유전 형질은 생명체의 모든 종의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대부분은 다양한 행성 등급들에 꼭 맞는 거주자들을 만들기 위해 생명체의 변화를 가하는 작업, 즉 기본적 유전 패턴의 변경 조작 관련 일이었습니다. 아카디아 재생회사는 삼림 지역에 적합한 포유류나 열대 지역에 맞는 조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했습니다. 마케팅 부서 직원들은 우주 전역에서 온 다양한 행성의 정부들이나 독립적인 바이어들과 계약 협상을 했습니다. 기술자들은 기후, 대기 밀도, 생명체 거주, 밀도나 화학 성분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잘 맞는 동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그 행성에 사는 다른 회사의 생물학적 유기체와 우리 회사 샘플을 통합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무역박람회나 다양한 간행물, 그리고 관련 연구과제를 공동 협력하여 연구하는 협회를 통해 공급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리 회사 기술자들은 생명체를 만드는 다른 회사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했습니다. 우리 연구는 행성조사 업무가 많은 일이라 항성 간의 여행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당신도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파일럿으로서 비행 조종 기술을 익혔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거대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해 생명공학자들이 평가 분석했습니다. 컴퓨터는 인공 두뇌나 복잡한 계산기로 쓰이는 전자기기이며 정보를 저장하고 계산을 하고 문제를 해결, 그리고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거의 모든 은하계에서 통상적인 관리 업무와 기계관리, 행성 전체나 행성계의 보수 작업을 처리하는데 아주 거대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물의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표현을 가미합니다. 생명체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고객의 주문에 맞춰 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계적 사양은 세포, 화학, 그리고 기계 기술자들을 거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 조립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작업은 모든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여 잘 작동되고, 기능 수행에 문제 없고 미적 감각이 있는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이지요. 생물의 원형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면 인공적으로 만든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칩니다. 미비한 점은 수정 보완해서 해결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 실제 행성에 투입되기 전에 새 생명체는 최종적으로 생명력이나 영적 에너지를 부여받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됩니다. 생물학적 유기체를 행성에 투입한 후 우리는 이런 생물학적 유기체들이 그 행성 환경과 그곳, 토착 생명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공존 불가능한 유기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충돌이나 마찰은 그 생명체를 만든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든 생명체나 그쪽 생명체 혹은 둘 다를 변경 요청하는 절충안으로 협상은 타결됩니다. 이는 당신들이 우생학이라 부르는 과학 혹은 기술의 한 분야이지요. 개별 생명체를 수정 변경하는 것보다 행성 건설이 훨씬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행성 환경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내가 회사를 그만둔 지 한참 지나서 아카디아 재생회사가 근래에 한 계약건 중에 하나가 우주의 이 구역 행성들에 사는 생물들 대부분을 멸한 은하계 전쟁으로 인해 소실된 생물 보충을 위해 지구에 생명체를 배달하는 프로젝트였다고 회사에서 같이 일했었던 엔지니어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약 7천만 년 전 일입니다. 수십억이나 되는 다양한 종들이 생태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행성을 변경,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이 작업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은하계의 거의 모든 생명공학 회사의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구에서 보는 것이 그 이후로 남겨진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체들입니다. 당신들 과학자들은 여기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잘못된 진화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에 사는 모든 행성의 생명체들은 아카디아 재생회사와 같은 회사에서 제작된 제품이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행성의 육지와 바다에 사는 서로 전혀 다르고 관련성 없는 수 100만 갈래 생명체 종들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정의하는 영적 생기의 근원을 달리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모두가 신이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설명입니다. 모든 이즈비들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이름과 얼굴을 가집니다. 모든 이즈비들은 신입니다.
이즈비가 물질적 대상에 깃들면 그때 이즈비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가령 지구에는 수백만 종의 곤충이 있는데 이 중 약 35만 개가 딱정벌레입니다. 지구에는 언제든 10억 종이나 되는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보다 멸종하는 생물종이 더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멸종된 생물은 화석이나 지구의 지질학적 기록들에서 재발견될 테지요. 지구 생명체에 관한 현재의 진화이론은 생물학적 종이 이렇게나 다종다양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연도태에 의한 진화는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한 종이 이즈비의 유전자 조작 없이 지구의 교과서가 가르치듯 우연히 무작위로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구에서 이즈비의 개입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예가 한 종의 선택적 번식입니다. 지난 몇백 년 사이에 단 한 품종으로 시작했던 개와 비둘기와 잉어가 단 몇 년 만에 수백 개의 품종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즈비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생물학적 유기체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오리너구리 같은 동물 개발처럼 오리부리와 비버의 몸을 결합시키고 알을 낳는 포유동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독창적이고 정교한 다양한 공학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부유한 고객이 선물용으로 아니면 재미삼아 특별 주문한 것입니다. 몇 개의 생명공학회사가 이것을 자기 증식하는 생명체로 만들기 위해 몇 년 동안 작업했을 거라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원시의 진흙에서 우연한 화학작용이 일어나 생긴 결과로 생명체가 창조되었다는 말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프로테오박테리아 같은 지구의 몇몇 유기체들은 원래 스타 3, 클래스 C 행성들에 맞게 디자인한 문단 위의 생물을 변경한 것들입니다. 도메인은 오리온자리 중앙의 새 별처럼 초고온에 크고 파란 별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을 산소 부족 행성으로 지정했습니다. 생명체의 창조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즈비에게도 매우 복잡한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유전적 변칙들은 기억이 모두 지워진 지구의 생물학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안타깝게도 구제국이 심어놓은 거짓 기억이 지구 과학자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명백한 변칙들을 관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유기체의 가장 힘든 기술적 도전 과제는 자가 재생 능력 혹은 유성생식을 고안하는 일입니다. 이는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혀 소실되어가는 생물의 대체, 생물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 고충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행성정부 역시 대체 동물을 계속 구매해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요. 이 유성생식에 관한 아이디어는 수조년 전 생명공학산업 내 논란이 되고 있었던 기득이권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컨퍼런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생물생산 조정활동은 악명 높은 유미크럼 위원회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의 특정 멤버가 전략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생기자 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먹이사슬이라고 부르는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협의안을 쓰는 것으로 타결을 보았습니다. 생물이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다른 생물을 소비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생명공학, 기술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제시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곤충과 화초가 전문이었습니다. 이 둘의 접점은 명백합니다. 거의 모든 화초는 번식을 위해 곤충과의 공생관계를 요하는데 그 이유는 곤충과 꼬치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유감스러운 일은 이 회사에는 기생충과 박테리아를 생산하는 부서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소 거칠지만 회사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면 대충 버그 앤 블로썸이라는 이름이 되는데 그들이 내세우는 기생생물 제작에 타당하고 유일한 목적은 유기물의 분해를 돕는다는 것이었지요. 이것으로 그들은 기생생물 제작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런 생물을 거래하는 시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그들은 대형 홍보회사와 영향력 있는 정치, 로비스트 집단을 고용하여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섭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미화시켰습니다. 또한 판촉 활동에 쓸 과학적 이론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과학적 이론이란 것은 모든 생물은 에너지원으로 음식 섭취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이전에 제작된 어떤 생명체도 외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햇빛, 무기질, 식물성 물질만을 소비했지 음식으로 다른 동물을 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벅스 앤 블로썸은 육식동물을 설계 제작하는 사업에 돌입했고 얼마 되지 않아 너무 많은 동물들이 음식으로 먹혀 그 동물들을 대체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을 전략적으로 매수한 뒤 그들의 도움으로 벅스 앤 블로썸은 다른 회사들에게 생명체들을 대체할 기반으로 유성생식 사용권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벅스 앤 블로썸이 유성생식의 청사진을 개발한 최초의 회사였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예상대로 자극, 반응하여 짝짓기, 세포분열, 자가재생 동물들의 선프로그램된 성장 패턴을 생명체에 심는 생명공학 기술 절차에 관한 특허권도 물론 벅스 앤 블로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 수백만 년에 걸쳐 다른 생물공학 회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세포 설계 시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야 했습니다. 실용성 없는 불편하고 힘든 작업 때문에 다른 생명공학 회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생체공학 산업의 붕괴와 몰락을 야기했습니다. 음식과 섹스라는 개념은 궁극적으로 벅스 앤 블로썸도 포함해서 전체 생명공학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생명체 제조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면서 생명공학 산업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 결과 한 종이 멸종되었을 경우 새로운 생명체 제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멸종된 종을 대체할 방법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지구에 알려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행성 어디엔가 생명공학 기술에 관해 기록된 컴퓨터 파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마 실험실이나 컴퓨터도 어디에선가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하려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구에 남아있는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일이 도메인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성생식 기술의 바탕에 있는 핵심 개념은 순환적 자극 반응, 발동기라 불리는 화학 전기적 상호작용의 발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외관상 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번식 충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프로그램된 유전적 구조입니다. 이 기술은 나중에 호모 사피엔스를 포함한 살을 가진 생물학적 육체들에 적합하게 응용 개조되었습니다. 특히 호모 사피엔스 타입 육체의 생식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은 몸속에 이식한 화학 전기 트리거 장치입니다. 인간 몸이나 그 외 살을 가진 몸에 살도록 이즈비를 끌어당기는 트리거는 인위적으로 새겨넣은 전자파동을 이용한 것인데, 이 전자파동은 이즈비를 끌어당기는 탐미적 통증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상태의 이즈비를 잡기 위해 썼던 것들을 포함해서 우주의 모든 덫은 탐미적 전자파동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이즈비에게는 탐미적 파장으로 유발되는 감각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통증과 아름다움의 전자파장이 결합되면 이즈비는 거기에 빠져 몸속에 꼼짝없이 갇히고 맙니다. 소나 여타 포유동물과 같이 열등한 생명체의 생식 트리거는 향선에서 분비된 화학물질인데, 이 향선은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으로 자극받는 생식의 화학, 전기적 충동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생명체가 식량이 부족할 때 더 많이 번식하게 하는 영양적인 차원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굶주림은 현재 유기체가 생존이 어려워졌을 때 다음 세대로 계속 재생하여 생존을 영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번식 활동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이런 근본적인 구조는 모든 종의 생명체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메인 지배층은 살을 가진 몸을 입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의 탐미적 고통의 전자파동은 이즈비를 쇠약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도메인 장교들이 인형 몸만 입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알기로 이 전자파동은 우주 역사상 덫으로 만들어진 장치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도메인과 구제국 문명 모두 행성이나 군사시설에서 일할 살을 가진 몸에 사는 이즈비들의 노동력을 유지, 보충하는 데에 이 장치를 활용합니다. 이런 이즈비들은 행성에서 비천하고 누구나 기피하는 육체 노동을 도맡아 하는 노동계급의 존재들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구제국과 도메인을 통틀어 모든 이즈비들에게는 대단히 엄격하고 확고한 계층 내지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은 자유 이즈비들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인 구조를 훼손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오고 가는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타입의 몸을 사용하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 계급은 때에 따라 몸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유한 이즈비들로 그 수가 많습니다. 각 이즈비들에게 부과된 제한사항은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힘, 능력, 기동성의 범위나 종류로 평가합니다.
그 아래는 내가 속해 있는 인형몸 계급입니다. 대다수가 우주장교나 우주선 승무원들은 은하간 공간을 비행하며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제작된 몸을 입습니다. 기능 수행에 용이하게 특화된 디자인의 몸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몸은 기계 점검이나 채광, 화학물질 취급, 내비게이션 등과 같은 작업을 위한 기구나 호환성 있는 공구를 부대 장치로 장착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급장 역할을 하는 몸 타입은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급은 군인입니다. 군인들은 상상 가능한 모든 적들을 감지하고 전투하고 굴복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된 특화된 군비와 무수히 많은 무기로 무장합니다. 기계몸을 입도록 명령받는 군인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군인들은 계급도 없이 원격 조종되는 한낱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이 살을 가진 몸에 국한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이유 때문에 이들은 우주 공간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살을 가진 몸은 중력의 압박, 극한의 온도, 방사선 노출, 대기의 화학물질 그리고 우주의 진공 상태를 견디기에는 취약해도 너무 취약합니다. 또한 살을 가진 몸은 인형 몸에게는 필요 없는 음식물 섭취, 배변, 수면, 대기 성분이나 기압 등을 이동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개 살을 가진 몸은 대기 화학 성분의 특별한 조합 없이는 불과 수분 내 질식사합니다. 2일 3일 후에는 몸의 안팎에 살던 박테리아들이 끔찍한 악취를 내뿜게 만들 것인데 우주선에서는 어떤 악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살을 가진 몸은 매우 제한된 온도의 범위 내에서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만 우주 공간에서의 온도차는 단 몇 초 만에 수백 도씩 온도가 변해버립니다. 당연히 살을 가진 몸은 군사 임무 수행에는 전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소형 전자식 총 한 방이면 살을 가진 몸은 순식간에 유독가스 구름으로 변합니다. 살을 가진 몸에 사는 이즈비들은 그들 본래의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론상으로 이러한 능력을 되찾아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도메인에서 발견했거나 인가한 합리적인 복구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도메인 우주선이 하룻밤 만에 수조 광년을 여행한다고는 해도 임무 하나를 완료하는 데만 수천 년이 걸리고 그건 둘째치고라도 은하와 은하를 횡단하는 데만도 요구되는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살을 가진 생물학적인 몸은 겨우 60년에서 150년의 짧은 시간을 살지만 인형 몸은 거의 무한정 재사용이 가능하고 수선할 수도 있지요. 74조 년 전에 생물학적 육체가 이 우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즈비 사이에 여러 타입의 생물학적 육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유행이 되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육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리적 감각들을 경험하며 여흥을 즐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후 생물학적 육체에 관계된 이즈비들 사이에 퇴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즈비들이 이런 육체들을 계속 가지고 놀자 다시는 떠날 수 없도록 이즈비를 육체 안에 가두게 만드는 일부 함정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몸은 견고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허술합니다. 에너지를 창조하여 그들 본래의 힘을 사용하는 한 이즈비가 다른 몸과 접촉하면서 우연히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 이즈비는 이 허술한 몸에 상처를 입힌 것을 무척 후회했지요. 다음번에 그런 몸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즈비는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자신의 고유한 힘을 쓰는데 자주 움츠러들거나 아예 힘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속임수의 오랜 기만의 과정과 비슷한 불운한 사고들이 얽히면서 결국 수많은 이즈비들이 영원히 몸에 갇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이즈비를 노예로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이익이 되는 일부 이즈비들에게 이것은 수익을 내는 대규모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노예화는 수조 년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개인 신분을 유지하는 능력과 에너지를 창조하는 능력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계층 혹은 계급 제도를 방대하고 철저하게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몸을 계급의 상징으로 쓰는 방식은 도메인만이 아니라 구제국에서도 널리 쓰였습니다. 은하계 전체 이즈비의 대다수가 몇 가지 형태의 살을 가진 몸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몸의 구조나 외관, 기능, 거주지는 그들이 사는 행성의 중력과 대기, 기후 조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육체 타입은 대체로 행성 궤도에 있는 항성의 유형과 크기, 항성까지의 거리, 행성의 대기 구성 요소는 물론 지질학적 구성 요소로도 미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항성들과 행성들은 육체 타입을 결정하는 조건들에서 서로 관계하는 상태의 상이점을 변화율로 나타내보면 우주 전체로 봐서 꽤 표준적인 범주에 속합니다. 즉 이런 행성들과 항성들이 관계하는 상태들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구는 대략 태양 타입 12, 클래식 7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즉 생물학적 생명체가 살고 무거운 중력, 질소, 산소 대기를 가진 행성이고 단일하고 노란색, 중간 크기, 저복사 태양 혹은 타입 12별에 근접해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는 천문학적 명명에 엄청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명칭으로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어렵습니다. 생명체는 해변가에 모래알 만큼 다양합니다. 74조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무수한 모든 행성계의 벅스 앤 블로썸과 같은 생명공학회사 수백만 개가 만들어낸 생물과 육체의 종류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을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럴이 이야기를 마치자 이 모든 것들로 인한 마음속의 혼란스러움이 나를 긴 침묵 속에 멈춰있게 했습니다. 밤새 에어럴이 공상과학이나 판타지 소설을 읽었나? 에어럴은 왜 나한테 이렇게나 터무니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걸까? 키 40인치의 손가락 발가락이 3개뿐인 회색 피부의 외계인이 내 눈앞에 앉아 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나는 단 한마디도 믿으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어럴이 이런 정보들을 내게 준 지 6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에어럴이 말해줬던 생명공학 기술 일부를 바로 이 시점 지구에서 지구의사들이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장 우회술, 생물복제, 시험관하기, 장기 이식술, 성형수술, 유전자, 염색체 등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고 나서부터 창세기에 대한 내 종교적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벌레 한 마리 꽃 한 송이를 내가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